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 사립학교 교실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학교가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아시아에서 온 작은 전학생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문제를 해결해버린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 수학대회인 AMC 대회를 준비하며 미국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암산과 주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을 떠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에 도착했던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정신산법과 주판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앤도버의 건물들은 크고 밝았으며 푸른 잔디가 맑은 하늘 아래로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조약돌이 깔린 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 바람의 서늘함과 함께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들, 그리고 수없이 반복했던 연습들. 머릿속으로 계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저의 배경이야말로 저의 강점이라고요. 첫 수업에 들어서자 교실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과 정중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고 몇몇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저를 신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온 학생이 아니라 노력해온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생각 속에서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최선을 다하라고 해주셨던 말씀, 그리고 주판 위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계산들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치 한국의 집과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존중이라는 저의 배경 속 가치들이 이 낯선 곳에서도 저를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익숙한 문제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숫자가 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계산기를 사용해야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이제 곤란해지겠지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계산기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정신산법은 단순한 계산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소중한 지식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뿌듯하면서도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이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을 것이고 동시에 저도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내식당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고 잔잔한 대화 소리가 이 순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조용히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저의 여정과 다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국식 교육 방식이 단순히 옛날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지혜와 창의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노력할 것이고 제 능력과 마음을 다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기대, 도전,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는 이 순간들 속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학생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한 사람으로서 제 길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꿈과 노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요. 앤도버에서 지내면서 저는 곧 한국에서 온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친구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까지도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를 답답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여기고 제가 배운 방식, 정신산법과 꼼꼼한 학습법을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는데 뒷자리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제 방식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속이 살짝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훈련을 떠올리며 내가 배운 방법은 충분히 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무시하는 듯한 시선과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이야기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전통적인 계산법이 오늘날의 기술 중심 사회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이곳에서 작아지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판을 잡고 밤늦게까지 연습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계산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익혀온 방식이 현대적인 방법들에 비해 덜 가치 있는 것처럼 들리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독 자주 들리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화. 리화는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 중 한 명으로 유명했고 그녀의 말은 자연스럽게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리화는 가끔씩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듯 한국은 작은 나라야, 거기서 배운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화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기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문화에 대해 그렇게 단정짓는 말들은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한국은 깊은 전통을 가진 나라이고 배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모두가 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종종 조용히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날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보거나 한국의 오래된 건물들을 스케치하며 고향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주판을 잡고 집중하던 시간들, 긴 밤을 새우며 연습했던 기억들이 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제 문화를 더 많이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도 정신산법과 같은 전통적인 학습 방식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전통의 힘이 현대 기술만큼이나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몇몇 선생님들과 제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콜린스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오래된 방법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기도 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언젠가는 내가 배운 방식이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학생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복도에서 들리는 조그마한 속삭임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온 학생이 아니라 수학을 사랑하고 전통 속에서 배운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 수업, 매 대화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야. 오히려 특별한 강점이 될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의 편견이 사라지고 각자의 배운 방식이 존중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조금씩 더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와 정신을 가슴에 품고 용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쌀쌀한 가을 아침, 저는 수학교실로 들어서며 묘한 긴장감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고 공기는 바깥의 낙엽처럼 서늘하고 상쾌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순간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고 교실 안에는 서서히 에너지가 모여드는 듯 했습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이신 라이언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걸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날도 칠판 앞에 서 계셨고 손에는 여러 개의 분필을 들고 계셨습니다. 칠판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빠르게 숫자와 기호를 적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평소 우리가 다루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숫자는 크고 기호들은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친구들은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이런 문제쯤이야 하는 자신감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이언 선생님께서는 문제를 다 적으신 후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니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띠시며 뭔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유나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요? 선생님께서는 차분하면서도 도전적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국에서 주판을 잡고 수없이 연습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격려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단순히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배움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분필을 잡고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칠판에 숫자를 적어 나가며 계산을 시작하자 마치 시계 초침이 조용히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들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익혀온 기술들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정신3법은 그저 빠른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분필이 칠판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계산하면서도 제 안에는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었고 어떤 친구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계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긴장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마치 저에게서 실수를 찾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의 반응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믿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단순한 수학 실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였고, 저의 배움과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긴장만큼이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필 자국을 남기며 저는 답을 적었습니다. 순간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속삭임이 퍼지더니 이내 교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감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선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빛 속에서 존중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내 조용했던 교실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저를 의심하던 친구들조차 이제는 새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함께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방법이 충분히 강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제 문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저는 제 방식대로 제 배움과 신념을 지키면서 나아가겠다고요. 그날 저는 단순히 한 문제를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를 조금 더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AMC 대회의 날이 마치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폭풍처럼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연습했던 순간들과 이른 아침부터 계산을 반복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 노력들이 보답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되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차가운 아침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일렬로 놓인 책상들이 빼곡했고 학생들은 조용히 다가올 도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노트를 확인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걸 알기에 왠지 모르게 그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라이언 선생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회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교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가볍게 한숨 쉬는 소리가 가득했고 모두가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험지를 넘기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문제들은 까다로웠고 한 문제 한 문제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증명할 기회라는 것을요.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차분해졌고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기계처럼 저절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수많은 연습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주판 없이도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따뜻한 격려와 부모님의 응원도 떠올랐고 저는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갑자기 교실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리화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룹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말들이 오갔습니다. 너네 봤어? 저런 방법이 얼마나 약한지 알겠지?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마음 한구석에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인내와 집중,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끈기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시험지가 마치 새로운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방해받지 않기로 결심했고 부정적인 말들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오직 문제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기분이 들었고 점점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교실 안은 연필 소리와 학생들의 조용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해결해 나갔고 어느새 시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응원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고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갈 무렵 교실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답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며 실수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넘기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라이언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걷어가실 때 저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증명했습니다. 제가 배운 방법은 충분히 강력하고 저만의 학습 방식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그 시험장에서 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품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숫자 하나하나에 그 정신을 담아 계산했습니다. AMC 대회는 단순한 수학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배움과 훈련, 그리고 한국에서 전해 내려온 지혜를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과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도전을 해냈다고 느꼈습니다. AMC 대회가 끝난 후 앤도버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라이언 선생님께서 제 만점 소식을 발표하시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교실 안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고 저를 의심하던 친구들마저 새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단순한 성취감뿐만 아니라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많은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제가 사용한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기 없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 라든가 한국에서는 수학을 어떻게 배우는 거야? 같은 질문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존중이 섞여 있었고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외롭고 낯선 느낌이 아니라 저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리와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과는 조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거나 무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눈빛 속에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라, 내 계산법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푸는지 알고 싶어.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한국에서 밤늦도록 연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숫자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떠올리는지 그리고 정신3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와는 집중한 눈빛으로 듣고 있었고 설명을 따라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이거 정말 신기하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리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식 계산법이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그녀의 변화된 태도가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런 변화가 단순히 리와 한 명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서로의 학습 방식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언 선생님도 이런 변화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 모임에서 선생님께서는 AMC 대회에서의 제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각 문화는 저마다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배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저 역시 이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식 계산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직접 정신3법을 연습해 보기도 했고, 몇몇 학생들은 함께 모여 연습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났고, 저는 기쁘게 방과 후 세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풀 때 친구들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방식이 이상하다며 조용히 비웃던 친구들조차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질 수 있어? 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 온 조용한 학생이 아니라 배움의 가치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호기심이 있다면 문화와 방법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첫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서 있었던 것 같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차가웠던 복도에 따뜻한 대화가 생겼고 배움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벽이 생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전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작은 태도의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진 전통과 배움이 단순히 저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혜와 가치를 품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엔도버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AMC 대회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국식 계산법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몇몇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수학적 사고방식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바로 한국 수학 클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간단한 공지문을 만들어 학교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정신3법과 전통적인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적었고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따뜻한 어조로 썼습니다. 처음 공지를 올릴 때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계산법이 가진 가치를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복도를 지나가면서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서 클럽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질문하는 태도도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학 수업 때 늘 뒷자리에 앉아있던 조용한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숫자가 춤추는 것 같아 보였어. 나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클럽이 단순히 빠른 계산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정신3법과 주판을 활용한 연산법을 배우고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자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인내와 창의성이 담긴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방과 후 작은 교실에서 저는 의자들을 둥글게 배치해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실 안은 갓 칠판을 닦아낸 분필 냄새와 종이의 부드러운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며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선생님들께 배운 것들, 밤늦게까지 연습하며 느꼈던 감정, 그리고 주판의 구슬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까지.
계산 하나하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작은 모험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많은 단계를 어떻게 기억해? 혹은 매일 연습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개념을 설명하기도 했고 작은 팁들을 공유하면서 실제로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활기를 띠었고 학생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공유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클럽은 점점 커졌습니다. 매주 새로운 친구들이 찾아왔고 우리의 대화는 이제 단순한 수학 문제를 넘어서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정신3법을 활용한 암산 연습도 하고 퍼즐을 함께 풀며 즐거운 경쟁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모임은 단순한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던 알렉스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어느 날 제가 가르쳐준 방법을 활용해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반짝 빛났고 교실 안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클럽이 단순히 계산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한국 수학 클럽을 시작한 일은 저에게도 그리고 엔도버의 학생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수학을 통해 친구들과 새로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진 차이점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갔지. 이제 저는 더욱 확신합니다. 저의 배움이, 저의 전통이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며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며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배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세계에서 크기로 보면 작은 나라일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전통과 배움의 방식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제가 엔도버에서 경험한 것처럼 한국의 교육 방식과 계산법은 깊은 지혜와 실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계는 넓고 배움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문화와 교육 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교육과 전통적인 학습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한국의 깊은 학문적 전통과 창의적인 학습법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